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린 뒤 처음 맞는 가정의 달.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 화훼업계는 여전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비는 크게 늘고 값싼 외국산 꽃까지 밀려들지만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화훼농협 저장고입니다. 형형색색 활짝 핀 꽃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출하 뒤에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해 화훼자조금협의회가 대신 사들인 꽃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외로 단가가 하락이 되고 저번 주에는 부경 화훼 공판장이 8,000단 하루에, 부산 화훼 공판장은 10,000단, 그 정도로 유찰이 되어버리니까요. 값싼 외국산 수입 물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카네이션은 17,000여 톤, 2019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외국산 카네이션은 한 단 기준 약 5,000원인데 국내산은 2배 이상 비싼 10,000원 선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대목인 지난주 경남의 새 화훼 농협에서 유찰된 꽃만 약 2만 단, 시가로 2억여 원에 달합니다. 난방비와 인건비마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제일 농자재 값으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고 지금 생각 외에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인건비 정도는 버릴 정도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지만 지난 연휴 내내 내린 비로 소비도 대폭 줄었습니다. 어째 보면 보다도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은 했는데 날씨 때문에. 화훼 주산지인 김해에서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꽃축제를 열고 유찰된 꽃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달 영하로 떨어진 이상기온 탓에 경남에서는 축구장 440개 면적에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정부의 재해복구비와 농산물 재해보험으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16,000제곱미터 규모 배과수원입니다. 가지마다 알알이 열매가 달려야 할 시기지만 보물찾기 하듯 입을 들춰야 열매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3월 말과 지난달 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열매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200개 안팎의 열매가 달리는 40년 된 고목에서도 나무에 달린 열매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꽃눈마다 배가 7개, 8개가 달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해는 냉해가 심해가지고 이어도 하나 정도 있는데 이 배도 크지를 않습니다. 나무 550그루가 모두 냉해를 입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내년 농사를 위해 농약값과 비료값은 고스란히 지출해야 합니다. 복숭아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냉해를 입은 복숭아 나무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 나무에 500개 정도 열매가 달렸는데 올해는 솎아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열매 수가 적습니다. 드문드문 남은 복숭아 열매도 크기가 정상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냉해 입은 것들은 한 1cm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돛에서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난 2일까지 접수된 경남의 냉해 피해 면적은 316헥타르, 축구장 440여 개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배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주 지역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농약값과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난해보다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도 80%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대 농민이 70%까지만 받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부담률을 빼면은 50%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올해 전국의 농작물 냉해 피해 규모는 6,300여 헥타르. 조사 기간이 오는 19일로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입니다. 이번 사격장 문제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는 물론 충분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창원시의 늑장 대응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가 지난달 말 사격장 공사 현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KBS 보도 후에야 대응에 나선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KBS 보도 이틀 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주한미군 사격장. 창원시는 4일 저녁 신속한 대처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홍보했습니다. 창원시의 대응은 적절했을까? 창원시 의창구청이 처음 사격장 벌목 공사를 확인한 것은 지난달 20일 주민 민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국방부를 통해 사격장 공사 윤곽을 파악했고 지난달 21일 창원시장실에 서면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KBS 첫 보도 열 하루 전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보고 내용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4일. 하지만 공사 중단 등 국방부 건의는 KBS 보도 이틀 뒤에야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자치단체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주민 여론이 들끓고서야 나선 것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땅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창원시의 관리 체계도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모호한 상황. 이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해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만 창원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 6건, 2018년 1건 외에 신규 사업 신청이 더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도로 개설이었습니다. 도로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해서 지금 7개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해서 6개 정도는 준공을 했고 새로운 또 신규 또 사업 발굴을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비는 올해 1조 9천억 원 규모.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기존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신청을 받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어야 지원 사업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제출을 시군에서 해야 되고 추진 의지가 시군에서 있어야만 신청 가능할 거고 시군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창원 140만, 양산 13만 제곱미터 규모, 주변 지역으로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정권 규탄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는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이 파탄난 1년이었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청년 시국선언 준비 모임도 일제강제동원 해법과 이태원 참사, 주 69시간 노동 등 정책을 규탄했고 진주진보연합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의 한국국제대학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측은 채권 등 관련 자료 수집과 교육부 감사 일정 등으로 미뤘던 파산 신청을 창원지법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통상 한두 달 안에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인 학교터나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고 새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남해 연안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바닷물, 갯벌 등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방사능 검사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사천시와 거제시, 남해군 등 5개 지역에서 올해는 고성군까지 확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까지 수산물 80여 건과 바닷물과 갯벌 4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수산물에서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고 바닷물과 갯벌에서도 세슘은 안전 범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어제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의령군 한 공원 묘원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각종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오염된 불법 폐기물 4만 5천 톤이 공원 묘연 주변과 낙동강 상수원까지 오염시키는 현장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